금융화실 차례라고요? 자, 거기 116페이지 가시면 거기 하단에 아마 지난번에 승수를 기준해서 계산하는 거는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여기 뒤쪽에 가서 영업경비 비율 계산하는 거 하고요, 수년가하고 수익성지수 계산하는 거, 몇 가지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쪽에. 예. 50번에 영업경비 비율 구하는 것도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작년에 기출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다음은 1년간,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다. 이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영업경비 비율은 조소득분의 영업경비가 되는데, 이 조소득 안에는요, 이게 가능 조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 조소득을 쓸 수가 있는데, 조건은 가능 총소득이라고 줬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가능 총소득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가능 총소득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 단위당 예상 임대료 있죠. 예, 이거 곱하면은 가능 총소득이 나오는데, 조건을 주잖아요. 호당 임대료가 얼마? 500만 원. 근데 임대 단위수가 가능 호수가 60%라고 줬잖아요. 500에다 60 곱하면 얘가 3억 나오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시를 공제하고 나오면은 유효 뭐가 있어요? 총소득. 여기서 뭐를 빼면, 이걸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근데 조건에서 보면 순영업소득은 얼마라고 줬냐면 2억 1천이라고 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공실에 대한 게 10% 줬잖아요. 3억에 10%면 3천이죠. 그럼 얘가 얼마? 2억 7천이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6천이 되죠. 그럼 답이 나왔으니까. 그럼 3억에 6천이면 20%일 거 아니에요. 3이 6이니까. 얘가 3억이고요. 얘가 6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몇 프로 나오겠어요? 20% 나오겠죠. 20%. 3, 2, 6이니까. 그렇죠? 3억에 20%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를 따로 주지를 않고, 얘가 도출이 되면 얘를 줬잖아요. 얘하고의 차이니까 얘는 얘니까 6천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도출하라, 이런 얘기죠. 어려우신가요? 이거 요령이 붙으면 이것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줘요. 둘 중에 하나를. 근데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원래 조소득이 가능 조소득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명시를 안 해주면 수험생들이 이의신청할 거 아니에요. 유효 총소득인지 가능 총소득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분하란 말이냐,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으니까 가능 총소득에 대한 이렇게 아예 준 거죠. 문제로 시비거리를 없애려고. 네.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왜 또 몇 분이 또 로테이션으로 또 사라진 거예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본반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고, 오후반도 지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고, 일정한 비율이
계속. 이거 집에서 풀어갖고 오시기는 풀어갖고 오신 거죠? 그래요. 자, 51번에 가면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죠. 할인율은 몇 프로? 10%. 그러면 요게 주어져 있으면요. 현금 지출이 있고 현금 유입이 있잖아요. 먼저 얘를 계산하면 되죠. 뭐를? 유입이 있죠. 그러면 내년에 현금 유입 들어온 거를 이거를 뭐로? 1 플러스 뭐로? 예, 요거 수익률로 이렇게 할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A를 기준하면은 내년에 현금 유입이 5,786이잖아요. 그죠? 자, 1 플러스 거기 보면 할인율이 몇 프로? 10%. 그러니까 결국 1.1로 할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할인하게 되면 금액이 5,260이 나오고요. 그죠? 그러면 B도 같은 논리로 우리가 계산하시게 되면 4,300. C도 같은 논리로 계산하면 3,250. D도 같은 논리로 계산하면 2,180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자, 금년에 현금 지출이 있잖아요. 얘는 얼마를 투자했다. 그럼 빼면 이게 수년가죠. 그쵸? 그럼 여기는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빼면 남는 게 300. 얘는 3,000 투자했겠죠. 그러면 남는 게 250. 얘는 2,000을 투자했다라고 보면 180. 그럼 제일 큰 게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크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얘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수년가 크기를 계산하면 B가 제일 크고 A, 그 다음에 C, D 뭐 이 순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정도 나온 건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건? 그래요. 근데 연습을 하면요 늘긴 늘어요. 많이 풀면 느는데 안 하면 안 늘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눈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요. 자기가 직접 도출해야 돼. 해설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인식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자, 52번에 보면요. 유입이 있고요. 유출이 있을 때. 자, 현금 유입이 A는 얼마? 121만 원. 그죠? B는 얼마? 130만 원. 그 다음에 D는 180. 그 다음에 D는 200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여기도 할인율은 몇 프로 줘요? 통상 그냥 10% 줘요. 그럼 얘가 1 플러스 0.1이죠. 1.1로 할인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10만 원 나오죠. 그럼 얘도 1.1로 할인하면 이 130만 원짜리는 얼마? 118만 원 나오죠. 얘도 1.1로 할인하면 163만 원. 얘도 1.1로 할인하면 금액이 얼마? 182만 원. 그러면 얘가 이제 유입의 현가잖아요. 얘네가. 그럼 거기 하면 이제 유출이 있죠. 예. 얘는 얼마 투자한 거예요? 얘는 100만 원 투자했죠. 얘는 얼마? 120. 얘는 150. 그 다음에 얘는 170.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을 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뭐를 물어봤냐면 다 수익성 지수를 물어봤어요, 그죠? 수년가를 물어보면 이걸 차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야죠. 그렇잖아요. 100분의 얼마? 1.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120에 대한 얼마? 118이면 얘는 0.98. 그렇죠? 유입이 오히려 작잖아요.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150분의 얼마?
163이면은 수치가 얼마 나와요? 1.09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 투자한 거예요? 170 투자해서 얼마? 180이니까 1.07 뭐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1번 지문에 보면 A 사업은 B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크죠? A가 1.1이고 B가 0.98이니까 맞는 거고. C 사업은 D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C가 D보다 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D 사업의 그 5번을 보면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다. 얘가 제일 작죠. 0.98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A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B 사업에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게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뭐가 더 크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그러면 A, B를 계산하면 얘는 120하고 얼마? 220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온 돈은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228이죠. 그럼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요. 얘가 1.037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B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 A,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기준했을 때, 그 수익성 지수에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A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얼마 나와요? 1.1인데 두 개 투자하면 1.037이니까 얘가 더 크죠. A만 투자하면 1.1이고 두세 개 투자하면 1.037이 나오니까. 그럼 같은 논리로 4번에 보면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라고 돼 있죠. D에다 투자하면 1.07이 나오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두 개를 합하게 되면 C하고 D하고 두 개 합하면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이게 320이잖아요. 두 개에서 나온 수익은 얼마예요? 345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두 개를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측정하게 되면 1.078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두 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거기 보게 되면 C 사업에만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D 사업에서 나오는 거는 얼마 나온다? 얘는 1.07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 두 개가 투자한 게 더 크죠. D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그게 틀렸다는 거죠. 요거 두 가지를 계산하는 거는 하나만 계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거는. 근데 계산했을 때 바로 안 떨어지면 버려도 되는데, 예. 기본적인 거는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기본적인 거는. 대부분 할인율을 쭉 보면은 10%를 주는 게 일반적이고, 금액을 맞춰줄 때는 그 숫자에 맞춰서 주니까, 요런 요령으로 푸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셔서 53번과 같이 주는 경우는 그냥 세 가지는 암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53번 있죠? 할인율 5%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알려줬죠? 기억하시죠? 아니, 거기 53번에 가면 할인율이 몇 프로? 5%. 그럼 A를 기준하면 얘는 630이잖아요. 그럼 0.05인데 얘 할인하면 600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건 315죠. 얘도 1.05로 할인하게 되면 얘 300 나오고 얘가 420이니까 1.05로 할인하면 얘 400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만 262만 5천 원인데 얘를 1.05로 할인하면 얘는 얼마? 250. 여기서 계산이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이게 5%니까. 그래서 이거 600의 절반이 5%가 30이니까 이거 띄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 오히려 쉽게 주는 거라고 그랬죠. 할인율을 몇 프로 줬으니까. 5% 줬으니까. 얘를 만약에 할인율을 몇 프로 줬으면 얘를 660으로 줬을 거라고요. 얘는 얼마로? 330. 얘는 얼마? 440.
그러면 이거 할인율을 쓰지 않아도 얘는 600이 되고 얘는 300이 되고 얘는 40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 간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나오면 할인율과 뒤에 자리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 요령인 거예요. 그리고 54번도 마찬가지죠. 54번도 자, 말기 현금 유입이 7,49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할인율을 몇 프로 줬어요? 그러니까 77에 49니까. 그러니까는 7,000에서 490 빼면 그냥 7,0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210이죠. 37에 21이니까. 그렇잖아요. 걔도 그냥 3,00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그냥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숫자를 이렇게 맞춰보는 게 필요해요. 그죠? 계산을 뭐 다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셔도 돼요. 그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117페이지에 그 55번에 있는 것 있죠? 요거 수년가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말기 유입이 얼마예요? 6천이잖아요. 근데 할인율이 20%잖아요. 그렇죠? 1.2로 할인하면 5천 나오죠. 그러면 투자가 지출이 5천이고 유입이 5천이면 5천에서 5천 빼면 남는 게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흐름을 갖게 해주는 게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부 수익률이 20%죠. 두 개의 크기를 갖게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기다 답을 아예 깔아준 거예요. 20%라고. 그럼 뭐만 구하면 된다고. 수정가만 구하면 된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이거 집에서 다 풀어갖고 오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답도 좀 나오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좀 이렇게 진도가 좀 이렇게 팍팍팍 가면서 우리가 끝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언제 끝날지 미지수예요. 이 상태로 가면 아직 금융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투자 지금 계산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금융 들어가도 계산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해 끝나고 간평까지 해서 언제 끝나요? 우리 이거 2달 과정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냐면 원래대로 하면 그냥 원래 선택해서 문제 풀면 맞아요. 그냥 그러면 그냥 4조 과정이 끝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중간에 공백도 있다고 해서 지금 하나씩 거의 다 풀고 있잖아요. 이게 쭉 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좀 진도가 빨리 갈 수 있죠. 좀 복습 예습도 해오시고, 그렇죠?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하고, 그렇죠? 제가 이거 푸는 사이에, 그렇죠? 한 분은 터미널로, 그죠? 한 분은 저쪽 어디 조치원 쪽으로 빠져버리면 혼자서 데려오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자, 56번에 보시면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거기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 때 여러분들에게 잘 물어보는 게 이거 일단 이거 물어봐요. 순소득 승수 있죠? 네? 네. 순소득 승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얘는 승수 앞에 있는 얘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게 순소득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투자일까? 얘하고의 역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게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니까. 그럴 때 제가 얘네 푸는 요령 중에 하나 알려줬어요. 하나가 10이면 나머지도 10이라고. 거기에 보시면 지문 중에 1번에 종합환원율이 10%죠. 근데 3번에 자본 회수기간이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어야 돼요. 그죠? 그럼 실제로 10이 나오느냐? 현금으로 5억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했대요.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총 투자액이. 이 문제의 총 투자액. 에? 8억이잖아요, 8억. 에? 자기 돈은 5억 투자했고 결국 8억에 샀다는 얘기는 3억을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소득이 얼마겠어요? 순영업소득 거기 줬죠. 얼마라고? 8천. 네, 8천을 8억을 8천 나누면 얘 10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얘가 8억일 때 얘가 8천이니까 몇 프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요? 일단 출제자가 이렇게 맞춰줘요. 예를 들어서 뒤로 넘어가셔서 59번이 있죠. 59번에 보면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에 보면 순서독 승수가 10이죠. 근데 4번에 자본하는 일이 8%죠. 예? 틀리잖아요. 하나가 10인데 하나가 1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그럼 얘들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겠어요? 1억이라고 1억. 그럼 왜 1억이 나오겠어요? 얘가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여기서 뭐 빼고 부채 서비스에 빼면 나오는 게 세전이죠. 예? 예. 거꾸로 이걸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얘가 4천이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가.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 8% 나온 애가 틀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푸는 요령을 깔아주고 문제를 주지 이걸 어렵게 주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걸 뭘 계산을 다 해봐야 돼?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비율을 다 맞춰서 줘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시 56번 가보시면은 거기 5번 지문에 부채 감당률이 2라고 해놨죠.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구해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거기 요건대로 하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였어요? 1억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 여기 8천이죠. 8천. 여기 8천.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걔가 4천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산으로 가능하게끔 수치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기 가면 저당 비율이 37.5%라고 돼 있죠. 그 왜 37.5%냐면 내 지분이 얼마예요? 5억이고 전체가 8억이잖아요. 그러면 8분의 3억을 내가 빌려온 거 아니에요. 8분의 3이니까 37.5%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암산으로 출제자들이 계산이 가능하게끔 숫자를 줘요. 그러니까 몇 개만 익숙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주는 게 얘네 2개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줘요.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뭐 네, 이거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부채 감당률이 있죠. 네, 그런 거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쓰던 애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한 페이지 뒤로 넘겨가 보세요. 57번 문제 있죠. 네. 자, 거기도 보시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 틀린 거 나왔죠. 혹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문장이 이렇게 좀 길게 나오잖아요. 복잡하고. 그럼 일단 5번을 풀어보세요. 역순으로. 네? 그럴 때 5번이 답일 경우가 많아요. 거기 5번에 가면 부채 감당 비율이 얼마래요? 이게 이제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 1.5인데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1,000만 원. 그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 부채 서비스액이 2천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틀린 거죠. 분모가 커지는데 어떻게 1보다 커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냐는 것은 1,000을 1.5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666만 6,600 이렇게 쭉 간다고요. 그러니까 5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를 아는 사람은 딱 보고 답을 찍을 수 있는 수준. 근데 거기 58번 있죠. 58번에 가면 다음 1년간 현금 흐름 관련표에서 계산한 비율이 옳은 거를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준 게 종합환원율이죠. 종합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여기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총투자액이 10억이잖아요. 10억. 그죠? 가치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1,000원이라고.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이니까 다 헤아리면 얘가 10억이 나오죠. 그렇겠죠? 단위가 1,000원이니까.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이. 그럼 10억에 5,700이면은 몇 프로예요? 5.7%잖아요. 답이 5번이잖아요. 5.7%.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뺏기 위해서 논리는 간단한데 답을 5번에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문제를 보는 게 이게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딱 보니까 총투자액이 10억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본환원율이 5.7%, 5.7% 맞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걔만 한번 검사해 보면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59번 같은 경우도 출제자가 재작년에 줬을 때 이거 뭐 복잡하게 계산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자 59번에 가면 자 순소득 승수 그다음에 종합자본환원율 부채 감당률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쓰는 애들이 얘네 일단 많이 이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둘이 역수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이건 지렛대과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논리랑 같고. 그렇잖아요.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야. 순영업소득 밑에 부채 서비스에 있는 개념이니까 공식 기억만 하시면 웬만하면 풀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61번에 가시면 요것도 계산 논리는 하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쪽을 만약에 난 힘들어서 이쪽을 나 여러 가지 나 공식 계산하기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 역수고 이 공식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뒤집으면은 얘가 종합환원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제 또 출제를 잘 해요. 최대 융자 가능 금액 있죠. 네, 금융에서는 주로 이거 많이 물어봐요. 금융에서. 그러면 이게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대부 비율 있죠. 또 하나가 총부채 상환 비율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융자금을요. 이거 곱하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그러면 거의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자, 먼저 61번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먼저 대출 승인 기준이 있죠. 담보 인정 비율 LTV가 시장 가치 기준 몇 프로래요? 60%인데 시장 가치가 얼마래요? 3억이잖아요. 3억에 몇 프로? 60%. 그러면 36? 그러니까 1억 8천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조건으로는. 그죠?
근데 이 조건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연 저당상수 0.1 주죠. 이게 0.1로 나왔다는 자체가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 주는 거예요. 얘가 0.1로 주어지면요. 위에 우리가 계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죠. 거기에 10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연소득이 얼마가 나와요? 5천만 원 주죠. 문제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5천만 원. 근데 총부채 상환비율이 몇 프로예요? 5천에 40%면 2천이죠. 근데 거기 봤더니 뭐 추가로 대출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다른 부채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천을 0.1로 할인하면 얼마? 10배라고 그랬잖아요. 2천에 10배. 그럼 얼마? 2억인데 거기 보게 되면 다른 대출이 없다고 돼 있죠.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를 기준하면 2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기준하면 얼마? 1억 8천. 그럼 1억 8천 받을 수 있죠.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걸 선택하면 되죠. 얘를 대출해주면 이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이 조건 충족이 안 되잖아요. 1억 8천을 넘어서니까. 근데 1억 8천을 대출해주면 얘는 2억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1로 줄 때가 쉬운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62번 있죠? 예. 그거 가지고 또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자, 거기도 가시면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은 다치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물어봤죠. 자, 대출 승인 기준이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 60%. 근데 가치가 얼마예요? 가치가 5억이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5, 6? 3억이죠, 3억.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연간 저당상수 얼마 줬어요? 0.12.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이 얼마예요? 그 다음에 DTI 비율이 몇 프로? 40%. 그러면 6천에 40%는 얼마예요? 4,6에 24. 그럼 2,400이죠. 근데 거기 보면 자,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1,200만 원의 부채 상환 있죠. 그러니까 1,200에 이자 빼란 얘기죠. 여기는. 그럼 2,400에서 1,200 빼면 남는 게 얼마야? 얘가 1,200일 때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가 같잖아요. 그렇죠?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1억이죠. 1억.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1억 이렇게 나가겠죠. 자, 이거는 일단 암산이잖아요. 얘는. 그죠? 요것만 익숙하면 되죠. 자, 그러면 옆에 63번이 있어요. 자, 담보인정 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 A 소유 주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억 5천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담보인정 비율이 60에서 70%를 상승했죠. 근데 평가 가격이 3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3억인데 얘가 몇 프로로? 그럼 37에 21이니까 얼마예요? 2억 1,000을 융자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얘가 60%였으면 얼마 있겠어요? 1억 8천이잖아요. 그럼 3천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상은 얘가 3천이 답인데 또 해보는 거예요. 그죠? 허탈하지만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한 3년 전에 그 시모라는 양반이 우리나라 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그때 이거 늘려주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문제를 한번 출제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얘를 기준하게 되면 연간 저당상수가 얼마예요? 0.1이고요. 연간 소득이 3천이죠. 자, 그럴 때 거기 보시게 되면 원래 50%였잖아요. 그죠?
그럼 3, 5, 15면 얼마야? 1,500이죠. 0.1로 할인하면 1억 5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로? 그럼 3, 6, 18 하면은 1,800이잖아요. 할인하면 1억 8천이죠. 그럼 얼마 더 받을 수 있어요? 3천 더 받을 수 있죠. 그냥 맞추라고 준 거예요. 그냥 3천이라고. 자, 그런데 그 밑에 가면 64번 있죠. 네,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담보평가 가격이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LTV 기준하면 몇 프로? 70%. 그럼 47에 28. 그럼 2억 8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 거 계산할 때 연간 저당상수 얼마 줬어요? 0.2. 아, 그럼 이건 또 암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연간 소득이 얼마예요? 4천이잖아요. DTI 비율을 몇 프로 줬어요? 50%. 그러면 4천에 50%하면 얼마예요? 2천. 그러면 2억이잖아요. 2억인데 거기 봤더니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잖아요. 그럼 2억에서 8천 빼야죠. 그럼 남는 게 1억 2천이겠죠. 예, 걔가 답이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은 간단하잖아요. 뭐를 주는 순간에? 0.1을 주는 순간에. 여기 계산한 금액의 10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꾸 계산기를 안 써도 되게끔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건 암산으로 하죠. 이거 수식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만 하나 딱 적어 놓고 이것만 대입하면 0.1이니까 0.1 놓는 순간에 요거 계산한 금액의 10배구나.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기존에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면 되죠. 빼줘야 될 게 있는지. 그렇죠? 아, 이 정도면 하실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얘를 또 물어봐요. 뭐를? 상가를. 상가도 이건 똑같아요. 아, 대부비율을 적용하는 건 똑같고요. 하나는 뭐를 적용하냐면 이걸 기준해요. 현금 수지 있죠. 그러면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융자금을 계산하는 거는 여기에다 대입하면 돼요. 이 공식에다가. 그러면 또 간단하게 나와요. 이 숫자를 또 다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거기 가시면 자 먼저 66번을 보시면 자 담보평가 시 자산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라고 돼 있죠. 예, 자산가치가 얼마예요? 20억인데 대부 비율은 몇 프로? 60%. 그럼 26? 10이니까 얘는 12억 받을 수 있죠. 이 조건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가치 기준에서 때는 12억 받을 수 있으니까 답은 3, 4, 5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대입을 할 때 거기 보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부채 감당률 주죠. 얼마? 그렇죠? 거기다가 보면은 저당상수 주죠. 얘를 통상 0.2를 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0.25 나와요. 그렇죠? 1억 2천을 0.15로 할인하게 되면요. 8억 나와요. 8억. 얼마 나온다고요? 8억. 그러면 현금 수지 기준은 얼마? 8억. 그럼 답이 5번이라고요. 8억 이내가 5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나중에 출제자들이요. 이거 간단하게 또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수치 또 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줄 거라고요. 그죠? 그 옆에 67번 있죠? 67번 가시면 자,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 대부비율이 0.8 이하죠. 예, 상업용 부동산의 평가 가격이 얼마예요? 15억이잖아요. 15억. 그럼 15억에 80%면 얼마예요? 12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얘를 또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거기 우리가 연간 저당상수 얼마 줬어요? 얘는 0.1 주죠. 순영업소득은 얼마 줬어요? 1억 5천이라고 줬잖아요. 순영업소득이.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1.2라고 줬잖아요. 맨 상단에. 그럼 얘 곱하면 0.12 나와요. 그죠? 그러면 1억 5천을 0.12로 할인하면 그러면 한 12억 5천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해 준 돈은 얼마다? 12억이다. 적은 거 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얘가 먼저 나왔었어요. 얘가 먼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갔냐면 주택으로 가가지고 계속 주택으로 주다가 한번 현금 수지로 또 한번 들어왔다가 또 주택을 줬다가 다시 또 상가로 바뀌고 막 이러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 자, 최근에 나온 게 이거예요. 작년에. 이거요. 자꾸 이렇게 한쪽 파트를 갖고 예제를 자꾸 갖고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씩 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하다 보면. 근데 눈으로 하는 거는 안 풀려요. 내가 자꾸 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 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봤죠. 근데 거기 담보인정 비율은 몇 프로 이하래요? 그러면 5억 곱하기 얼마예요? 0.6이니까 5, 6, 30이니까 이거 기준으로는 3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럴 때 거기 보면은 자, 연간 저당 상수가 얼마예요? 0.2고 부채 감당률은 얼마를 줬어요? 2를 줬잖아요. 그렇죠? 순영업소득은 얼마를 줬어요? 1억이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1억이라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라고. 그거는 좀 찾아보라고. 그러면 1억을 2 곱하기 0.2 하면은 0.4가 나와요. 그죠? 그럼 금액 얼마 나오겠어요? 2억 5천 나온다고요. 그죠? 그런데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 금액이 1억 원이 있잖아요. 그럼 1억 원 빼야 되죠. 그럼 남는 게 얼마? 1억 5천이죠. 그게 답이죠. 얘는 3억이니까 여기서 어차피 1억 빼도 얘는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작은 걸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왜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주택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을 물어볼 때가 조금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주택이 이제는 푸른 요령을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다고. 그러니까 의표를 찌르듯이 뭐가 한번 툭 나오는 거예요. 상가가. 그럼 학생들이 또 상가를 대비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또 주택을 한번 탁 내고. 그죠?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연습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풀고 그만두겠냐고요. 계속 선생님이 연습을 시켜줘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모의고사나 이거 보란 이유가 뭐냐면 부딪혀야 돼요. 자꾸. 그래야지 극복이 되지. 도망 다닌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넘어서야지 점수가 나오는 건데. 아, 우리가 얘를 째려봐갖고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맨날 째려보고 다니죠. 실제로 풀어야지 답이 나온다는 거. 그죠?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뭐가 있어요? 부동산, 이제 금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금융에 대한 거를 또 풀어보시죠.